그 주식회사 인크리드의 김원태입니다. 되게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 신청도 되게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마케팅 관련된 내용을 제가 1시간 조금 넘게 이제 그 강의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따 Q&A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Q&A 시간 끝난 이후에는 또 개별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저한테 와주시면은 제가 또 개별로 이렇게 말씀 나눌 시간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어떤 뭐 학자이거나 뭐 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아니라 저는 이제 현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마케팅 전문 회사이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주요 사업이고, 그다음 마케팅 관련된 뭐 일부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일부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케팅 관련된 일들을 해온 지가 거의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해오면서 느꼈던 그 초기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오늘 좀 핵심만 모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브랜딩도 있고 어떤 매체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지금 해오다 보니까 제가 보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히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1인 기업이나에서 가장 마케팅에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가 시간을 썼거나 내가 비용을 썼으면 반드시 매출로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뭐 브랜딩 하시면 잘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짜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실제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을 좀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좀 연습하고 학습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케팅 분야가 굉장히 좀 넓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정답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번 부분들은 좀 써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시간 준비하기 전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를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학생분도 계시고 또 기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케팅 처음이신 분부터 되게 고수까지 많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 난이도 잡기가 되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쪽 내용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그래도 약간 네트워킹성도 조금은 있다 보니까 제가 창업했던 과정들 좀 짧게 설명드리면서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뭘 몰랐기 때문에 좀 고생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잘 됐을 땐 또 어떻게 잘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조금 공통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마케팅 전략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보다는 조금 기본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스킬이라고 하면은 뭐 블로그 쓰는 법, 페이스북 쓰는 법, 유튜브 쓰는 법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책이나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창업을 한 이후에 기업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진짜 흔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뻔히 아는 얘기죠. 100개 기업 창업하면은 99개 망한다. 이런 부분들 되게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제 왜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거를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회사가 무너지는 제일 큰 이유는 이 사업 운영 미숙 때문이긴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 마케팅 및 홍보 부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주변 기업들을 이제 많이 봐도요. 보통 회사가 무너지는 케이스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이 안 벌리거나 두 번째는 대표님이 지치셔가지고 그만해야 되겠다 하시거나 근데 보통은 돈이 잘 벌리면은 회사는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고요. 매출이 안 나오면은 사업하기가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매출이 나와야 돈이 벌려야만 회사가 생존할 수 있고 대표님들도 힘을 낼 수가 있는 건데 B2B나 B2G 기업은 조금 해당 사항이 안 되실 수도 있고 약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B2C 업종 기업에서 회사가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케팅을 통해서만 매출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시고 계신 업이 B2C 업이다.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뭐 외식업이든 뭐 온라인 제품 판매든 플랫폼이든 게임이든 간에 B2C라고 하면은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생존의 핵심 영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학에서 보면은 이런 이론들도 있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큰 산 하나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기술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이 제품의 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얼마만큼 제품화 할 거냐, 기술을 다 넣을 거냐, 조금만 넣을 거냐, 가격은 얼마로 할 거냐, 패키지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서 기술이 제품화 하는데도 고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큰 산이죠. 근데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마케팅의 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도 그랬었고 주변 기업분들도 많이 이렇게 뵙다 보면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결국은 제품이 런칭이 안 돼서 무너지는 케이스보다는 대부분 다 런칭은 하시는 것 같아요. 런칭은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안 팔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회사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마케팅이라는 용어 안에 제품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들은 결국은 잘 팔리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이 기본 전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마케팅이 시작이 됐을 때, 우리 서비스가 마케팅이 시작이 됐을 때, 우리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별해 가면서 좋은 제품으로 바꿔가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이 사이를 눈물의 골짜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빠져가지고 많이 이제 울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것 같아서 이걸 넘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론으로 좀 가기 전에 이 마케팅이 아무래도 좀 쉽고 재미있고 친숙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유튜브도 많이 보이시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네이버도 하시고 카카오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마케팅이 좀 친숙해요.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은 마케터분들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잘못된 인식 몇 가지 때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잘못된 인식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건데요. 어떤 회사가 연매출이 100억이다 라고 하면은 보통 B2C 기업들 중에 이제 이 정도 볼륨이 있는 기업들은 광고비를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를 많이 씁니다. 더 쓰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매출이 100억이 나오니까 광고비 30억을 쓸 수 있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 회사는 30억을 써서 매출 100억을 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해석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을 100억을 나오는 회사가 광고비를 30억을 쓴다는 얘기는요. 제가 경험했던 필드에서는 이 회사는 30억을 써서 100억을 낼 수 있는 마케팅 경험과 역량이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도 한 달에 광고비를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로 광고비를 씁니다. 보통 네이버나 유튜브나 뭐 메타 랜드 쓰고 있는데 그럼 저희 회사도 엄청 부자인 회사인가라고 봤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처음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에는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소량으로 해봅니다. 해본 다음에 100만 원 써봤는데 한 300만 원 벌린다. 그때 300 써보고 또 300 썼더니 1000이 벌린다. 1000이 벌리면 또 1000 써보고 이런 식으로 점점 마케팅 비용을 더 썼을 때 어떻게 보면 매출을 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회사가 매출을 100억을 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적어도 연에 30억 정도는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는 경험이 있는 마케팅 전문가가 내부에 있거나 혹은 대표님이 그만큼 할 수 있거나 해야만 저 매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역으로 보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 저도 처음에 그랬었는데 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혹은 과거에 저를 돌이켜서 보게 되면은 마케팅을 누구한테 맡기냐, 마케팅 담당자를 어떻게 뽑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 예를 들면 직원이 한 두세 분 계신데 마케팅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은 대표님들이 전문가를 채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 제일 젊은 사람한테 그냥 시킵니다. 너 젊은 것 같은데 마케팅 해봐. 아니면 직원분들 중에 뭔가 인스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인스타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맡기시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대표님이 잠깐 배우셔가지고 하시거나. 근데 실제로 이 마케팅은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는 합니다. 마케팅이 뭐 라이센스가 있는 뭐 이렇게 변호사라든지 이런 라이센스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해서 전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사를 하면은 대행사나 혹은 인하우스 마케터로서 뭐 주니어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시니어, 뭐 CMO까지 이제 성장 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마케팅도 재무나 회계나 법이나 기술처럼 전문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매출을 내고 싶고 우리 회사의 마케팅을 기반으로 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인스타 해본 대학생 아니면 블로그 해본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전문가가 대표님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전문가를 최소한 팀장급을 채용하시거나 이렇게 돼야만 이게 굴러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아무나 해서는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다른 쪽에 비유해서 보면은 우리 회사가 1,000억짜리 기술 사업을 낼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엔지니어가 1년 차가 온다. 이게 안 되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케팅을 좀 하다 보면은 그 뭐 대행사나 혹은 마케팅 내부 마케터들도 많이 하는 얘기가 돈을 투자하라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얘기가 지금 돈을 쓰면 바로 돈은 벌리지 않지만 이게 소비자한테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브랜딩이 되고 기억됐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돈이 몰려올 겁니다. 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이런 경험들을 좀 계속 해보려고 해봤지만 제 주변에서는 제가 그래도 마케팅 업을 좀 오래 해봤지만 선투자하시거나 꾸준하게 돈 먼저 썼는데 나중에 돈 들어오신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가를 좀 제가 고민해 봤더니 그 예를 들면 한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그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거의 뭐 TV나 라디오나 이런 것만 있을 때다 보니까 그럴 때는 광고를 하면은 광고가 워낙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억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억했다가 또 한두 번 보다가 그게 인식돼가지고 실제 구매까지 가는 케이스가 옛날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상 봐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보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올 때까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저희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에서 광고를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개는 봤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광고 노출됐는데 기억되는 광고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광고에다가 비용을 썼거나 시간을 썼을 때 소비자는 절대로 기억하고 나중에 사지 않고 지금 본 다음에 싼 제품들, 저관여인 경우에는 보통 하루 이내에, 그 다음에 제품이 좀 비싼 경우에는 3일이나 7일 이내에 그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은 소비자들은 그냥 광고 안 본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광고비를 썼는데 매출로 바로 안 이어지면은 광고비 안 쓴 거랑 똑같다는 전제로 보시는 게 광고비에 대한 로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건데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그 운 좋게 터진 회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저 회사 제품 진짜 별론데 TV에 한번 나와가 대박 났다라든지 아니면 저 회사 진짜 별론데 유튜버 협찬회가 대박 났다. 아니면 저 회사 진짜 별론데 연예인한테 PPL에 대박 났다.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의 대박을 굉장히 이제 단순화해서 보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제 거의 한 10몇 년 전부터 저런 기업들을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찾아가서. 많이 물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걸로 대박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 가보면은 다 그만큼의 매출을 낼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실력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마케팅 세계에서는 어쨌든 그냥 대박은 없고 다 자기 실력만큼만 매출이 나오고 실력만큼만 이익이 나왔다라는 게 제가 경험했던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전제로 마케팅을 보시게 되면은 마케팅을 조금 이렇게 인풋 대비 아웃풋을 산술적으로 그 다음에 비용 쓴 것 대비 수익성을 계속 늘려가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고 접근하면 마케팅을 제대로 좀 공부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마케팅 그냥 대박이야.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지 뭐. 운만 좋으면 돼. 이렇게 접근하면은 사실 쉽지 않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리턴 오브 에드 스펜드라고 해서 그 이제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 그 약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광고비를 100만 원 쓰셨는데 광고를 통해서 300이 벌렸다. 그러면은 로아스가 300%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사실 이거를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서두에 좀 많이 넣어놓은 이유가 그 저도 사업하면서 저걸 너무 몰라가지고 제가 사업을 총 4번 말아먹었고 5번째, 6번째, 7번째가 이제 잘 흘러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고생했는지도 짧게 좀 보여드리면서 뒤에 본론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창업을 그 학생 때, 대학생 때 시작했습니다. 여기 인하대 창업 동아리 출신인데요.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있던 창업에 대한 생각은 그런 거 있습니다. 아이템 좋은 거 떠올려서 특허 받고 정부 사업 받은 다음에 요즘으로 치면 유튜버죠. TV에 나와서 전 국민한테 쫙 알려지면은 난 대박 날 거야. 이게 제 머릿속에 있던 창업의 어떤 공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깨진 케이스를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아주 옛날에 그 아이디어 하우머치라고 하는 SBS에 했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유명한 CEO분들 이렇게 나오신 다음에 특허 있으신 분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기술을 경매하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되게 임팩트가 있던 게 이 기술 자체가 방송에서 막 몇 억씩 팔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는 모바일이 활성화 안 돼 있다 보니까 TV에 나오면은 전 국민한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그 홍보가 좀 잘 된다는 게 있다 보니까 하여튼 여기만 나오면 기술이 비싸게 팔리든 TV에 나오니까 대박 나든 이런 이제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방송을 특집을 보면서 아 여기 한번 나오면 내 인생 피겠다 그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그 제가 아주 운이 좋게도 이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때입니다. 제가 24살 때 대학생 때인데 이때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아이템이 자동 분리수거 쓰레기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집어 넣으면은 종이랑 캔이랑 병으로 해서 그 이 중간에 있는 장치에 의해서 그 무게 차이에 의해서 마찰력의 차이에 의해서 그 자동 분리가 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이 나름 검증을 좀 많이 했던 게 뭐 국내 대회에서도 1등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제일 큰 창업대회 동상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세계대회 4등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사업도 받았었고 했다 보니까 저는 이 아이템이 방송에만 나오면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특허도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건 된다 라고 이제 했었고 저도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방송에 나왔는데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팔렸는지는 제가 이제 너무 설명이 기니까 어쨌든 간에 정리해보자면은 소비자는 방송을 보고 방송이 인상 깊었으면은 온라인에 검색을 해본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저희 제품을 찾아야 되고 그걸 본 상태에서 상세 페이지가 설득력 있게 잘 되어 있고 후기가 잘 되어 있어야 구매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다 몰랐던 거예요. 그냥 방송만 나면 대박 나겠지 이런 거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저는 분리 확률 98%가 두 개만 안 되는 거니까 100%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 나가봤더니 소비자분들은 열심히 영업을 다녀봤는데 이 두 개 분리 안 되지 않냐. 이건 빵프로랑 똑같다. 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거 못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한테는 한 네 번째쯤 창업 아이템이었는데 그 이때까지는 제가 원래 이제 기술 창업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창조한 기술, 제가 만든 기술, 기술 창업이 아니면 창업이 아니다. 이런 이제 주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4년 정도, 한 3, 4년 정도 사업이 계속 안 되니까 그 철학이 바뀌고 겸손하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돈 되는 거 한다. 매출이 안 나오면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창조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그 뒤에 사업부터는 조금 다른 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쿠팡이 가장 크죠. 소셜 커머스가 2010년도에 막 열릴 때였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대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 뭐 아무나 하면 되지. 그냥 이슈화 시키면 되지. 제품만 좋으면 알아서 팔리는 거지. 심지어 제가 교만할 때는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인데 소비자가 감히 안 산다고? 이런 정도까지 이제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쉬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쉬자고 하셔가지고 한번 쉬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때부터는 그 어떻게 보면 쿠팡이나 이런 티몬 같은 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막 창조하기보다는 그 좋은 모델을 좀 벤치마킹해서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소셜 커머스 아이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인하대학교 창업보육센터 BI 입주해서 이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오픈을 해서 이때부터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실제 소비자가 중요하다. 실제 매출이 안 나오면은 사업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하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저는 처음으로 매출이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경험치가 좀 쌓여서 임계점을 넘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케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공부하고 태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서 된 것도 있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고객 만족 조사, 매출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고객 만족이 잘 나와서 한번 기념상 찍어 놓은 건데
실제로 제가 저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1년 동안의 매출이 한 18억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처음 나왔던 매출이었고 직원도 10명, 11명, 12명 막 늘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역량이 조금 저희도 한계도 있고 외부에서 이제 인수합병 제의도 있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1년 딱 운영하고 그 M&A 제안이 와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파는 게 훨씬 낫겠다 판단이 돼서 한번 그 회사를 이제 매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음 커뮤니케이션 자회사인 다음 LMC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있는 그 로컬 광고 대행사들 채널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광고주를 상대하기도 하고 광고 대행도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제가 그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이 다 채워져 가지고 나와서 또 다른 회사에 제가 이제 참여해서 뭐 주주 겸 이사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해서 그 이 와이스플랜이라는 회사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하면서 광고 대행 일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제품 소싱이나 이런 일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닥터필이라는 브랜드가 잘 성장이 돼서 저도 이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매출들을 좀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한 7년 정도 있다가 저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계기로 회사를 좀 나오게 돼서 엑싯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인크리드라는 저희 회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이런 제품들 소싱해서 브랜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이제 지금 횟수로는 4년이 됐는데 실제로는 2년 반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장 3년 전 이제 8월 달에 창업해가지고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행히 성장이 좀 잘 돼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재무제표 기준상 한 81억 정도 매출이 나고 지금 잘 성장을 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제가 이런 일들을 이제 해오면서 그 마케팅이 워낙 분야가 좀 많긴 많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약간 이렇게 그 나름의 어떤 공식 같은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이제 실무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마케팅 실무가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쪽에 있는 거는 이론 모델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꼭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마케팅의 이론을 조금 등한시 했었는데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가 머릿속에 있어야만 전략을 짤 수 있고 설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마케팅 원론 같은 책들 한 번씩 보시면서 이론적인 베이스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명드릴 실무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서비스나 제품을 어디에 어떻게 노출해야만 비용 쓴 것 대비 수익성을 내면서 매출을 낼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마케팅의 전문가다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잘 만들어져 있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어디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라면은 마케팅 채널인데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만 해도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콘텐츠, 뭐 스페셜 DA, 블로그, 뭐 인플루언서부터 해서 네이버 안에도 광고할 수 있는 방식이 수십 가지가 있고요. 페이스북도 수십 가지, 인스타그램도 수십 가지, 유튜브도 수십 가지부터 해가지고서 거의 국내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주요 기법들이 몇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 마케팅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제품은 대체 네이버 먼저 해야 되는 건가? 페이스북 먼저 해야 되는 건가? 유튜브 먼저인가부터 해서 굉장히 이게 이제 골치 아프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인데요. 어떻게는 컨텐츠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백 개의 채널 중에 뭐 유튜브랑 블로그랑 네이버 파워링크 정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컨텐츠가 올라가야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나오는가를 각 마케팅 채널별로 다 기법이 다릅니다. 그걸 다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인데 거기에 비용 쓰고 수익성 만든 거를 돈 쓴 만큼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면은 실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은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를 조금 판단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런 채널에 요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해서 가시면은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을 잘 만들어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마케팅의 어떤 실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쪽의 내용이 조금 제가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 잠깐만 팁만 한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기업에서 이제 보통 디지털 매체라고 하면은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카카오 이 6개가 국내에서 6대 매체라고 합니다. 이 6대 매체 중에 뭐 먼저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경험상 결론 드리는 부분들은 일단 초기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비용 결제해서 하는 광고 있죠. 그거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비용 쓴 것들의 수익성도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도 쉽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빨리빨리 볼 수 있고 운영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랑 네이버 관련된 검색 광고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 말고요. 비용 내는 광고들, 판매나 트래픽 같은 광고들을 하셔 그것만 해도 그 두 가지만 돌려도 어지간한 제품들은 몇십억 원 다 팔립니다. 보통 매출로 치면은 한 2, 30억, 3, 40억 정도 볼륨까지는 그 두 개만 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자리가 잡히시면은 그 뒤에 유튜브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일단 그 저기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나 뭐 이런 쪽은 이제 카카오나 이런 쪽은 이제 이용자가 적어서 보통 빼고 보는 편이고요. 유튜브를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유튜브는 광고 세팅을 하시면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 최적화는 기간이 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네이버는 2, 3일만 돌려봐도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유튜브는 한 달씩 비용을 먼저 써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초기에 비용 매몰이 커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 대부분의 업종에서 네이버 검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 안에서 일단 2, 30억 만드시고 그 뒤에 유튜브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은 얼추 그 초반에 전략을 잘 잡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좀 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본론으로 이제 더 넘어가서 보다 보면요. 그 제가 마케팅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발견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아이템이 똑같은데 결과가 다른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소셜 커머스 일을 할 때도 한창 티몬, 쿠팡, 이메프 처음 나올 때 소셜 커머스 기업이 한 1000개쯤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100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군 잘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템은 다 비슷한데 누군 잘 되고 누군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배달 서비스만 봐도 배민이나 뭐 많은 기업이 있지만 수백 개의 배달 서비스가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군 잘 되고 누군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음식점만 봐도요. 어디는 호떡집인데 줄을 서고 어느 호떡집은 하루에 2개, 3개, 10개 팔리면서 이 판매량의 차이가 나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 아이템은 다 비슷비슷한 게 좀 많은데 누군 잘 되고 누군 안 되는가? 이게 왜 이런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구심을 품은 게 마케팅에서의 가장 시작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을 보실 때 이 세 손가락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의식 소비라는 건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하거나 어떤 걸 이용하려고 했을 때 동시에 수십 가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것저것 비교해 보다가 일단 세 가지로 추린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동시에 5개, 10개씩을 비교하기에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한 3개 이내에서 일단 간다라는 걸 볼 수가 좀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질문 한 번만 딱 드려보겠습니다. 그 혹시 온라인에서 치약을 사야 되는데 치약 브랜드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신다. 혹은 쿠팡에서 검색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브랜드를 검색해 보시겠어요? 몇 분만 말씀해 주시면 네. 페리오, 네, 네, 아, 예, 예, 예. 2080 있고요. 한 분만 더 주시면 주경,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 드리면 힘드시는 것 같아서 그 이렇게 치약 시장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과거 점유율인데 말씀하신 브랜드들이 그래도 잘 1, 2, 3등으로 맞추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브랜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살려는 거에서 2, 3가지 이내에서 결정한다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소셜 커머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쿠팡, 티몬, 이메프 3사 얘기 많이 하는데 이외에도 소셜 커머스 기업이 아직 몇십 개가 더 살아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보쌈을 시켜 먹으려고 해도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2, 3가지 이내에서 결정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이게 한 개로 끝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냐면은 죽을 드시려고 할 때 뭐 도화역, 주안역, 부평역, 죽집 검색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본죽을 검색을 하는 게
그 이제 무의식 소비에 의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여기가 마케팅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1번 중요한 원칙이 시작되는 건데요.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기억된 브랜드 중에 3개 이내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비교하다가 그 중에 가장 좋은 3개를 추린 다음에 그 중에 또 가장 좋은 1등 1개만 딱 구입합니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마케팅의 가장 기본 대전제인데요. 소비자는 1등 1개만 산다. 예를 들면 제가 핸드폰을 사고 싶은데 갤럭시를 살까 아이폰을 살까 고민하다가 아이폰 산 다음에 뭐 저기 삼성 화이팅 해서 이제 갤럭시 또 사거나 이런 케이스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등 1개만 사는 건데 마케팅에서 이 개념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제품을 출시하시거나 서비스를 런칭하시거나 플랫폼을 런칭하시거나 게임을 시작하시거나 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출시하는 순간 소비자는 기존에 있던 업계 1등이랑 비교해 보고서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출시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국내 사업하신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소비자한테 1등으로 인식돼야만 팔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케팅에서의 시작은 우리 제품이 우리 카테고리 안에서 1등으로 소비자한테 보여져야만 팔린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보시는 게 마케팅 실무에서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이미 경쟁자가 많아서 대기업도 있고 하니까 1등을 도저히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나중에 제 뒤쪽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는 소비자한테 1등으로 보여야만 된다라는 게 기본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소비자한테 세 손가락 안에 들고 어떻게 해야 소비자들한테 1등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느냐에 대한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걸 보시기 위해서는 잘 나가는 기업들, 잘 되는 기업들의 성장 구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걸 제가 가져오면 좀 그렇게 하지만 일단 저희 브랜드도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특정 시기에 급성장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좋은 기업들, 성장한 기업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특정 시기에 급성장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좋다 하면 이것만 딱 기억하셔도 괜찮은 장표인데 이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 보시면 많은 분들이 마케팅을 공부하실 때 그 요때를 공부하세요. 안 되던 브랜드가 급성장 하니까 이때 뭐 했지? 이때 뭐 했지? 이때 뭐 했지? 하면서 요때를 벤치마킹 하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부분보다 이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왜냐면요. 뭐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브랜드가 어려움을 겪다가 특정 시기에 급성장했다는 얘기는 이때 뭘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 과거에 무언가를 쌓아왔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어떤 구조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을 해가면서 해왔길래 이 지점을 찾았는가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파란색 그래프가 그 기업의 어떤 그 생애 주기 곡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창업하시고 성장하시다가 성숙하고 쇠퇴하는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회사의 어떤 매출 그래프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그래프가 비용 그래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 비용 그래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대부분의 기업은 런칭하시거나 혹은 마케팅에 좀 안 풀리는 상태이신 경우에는 거의 여기에 와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광고비는 썼는데 마케팅 담당자가 있는데 시간도 썼는데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이 안 나오는 구간이 이 앞에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게 필요냐면요. 저 기간에는 마켓 핏을 찾는다. 우리 제품과 서비스랑 시장을 핏하게 맞춘다. 이게 이제 1단계 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출시하면 많은 분들은 제품을 출시할 때 광고 비용을 좀 많이 쓰시려고 하세요. 근데 제품을 출시한 다음에 저희가 하는 행동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제품이 출시하면 오늘 하루 광고비를 한 10만 원 정도 써봅니다. 10만 원 써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광고를 해봤는데 10만 원 썼는데
우리 매출이 최소한 30만 원이 안 나온다. 30은 나와야 광고비 쓴 거 따져보면 똔똔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나오면은 광고를 멈춥니다. 왜냐면 10만 원 넣었을 때 30만 원도 안 벌리면은 이 구조에서는 10억을 넣어도 적자인 구조인 겁니다. 저희 표현상 밑빠진 독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10만 원 썼는데 10만 원이 안 벌렸다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비쌌든, 금액이 쌌든, 광고 매체를 잘못 골랐든, 광고 소재를 잘 만들었든, 상세 페이지가 이상하든 뭐든 간에 비용을 썼는데 수익이 안 벌리는 구조라는 얘기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켓 핏을 맞추기 위해서 광고를 멈추고 뭐 빠르면 2, 3일, 늦으면 일주일 동안 좀 바꿔봅니다. 뭐 금액을 바꿔보든 컨셉을 바꿔보든 뭐든 바꿔봅니다. 그 다음에 또 10만 원 써보는 거예요. 써봤는데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은 적자이다. 또 멈추고 바꿔보고 하면서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을 만날 확률은 저희는 20% 봅니다. 제품을 10개 런칭하면요. 그 중에 이것저것 해보다가 2개 정도는 답을 찾고 8개는 답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근데 2개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지?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100개 회사가 창업하면 99개는 3년 뒤, 5년 뒤에 없잖아요. 사실 10개의 제품이 런칭돼서 그 중에 2개만 답을 찾아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희는 봅니다. 그러면은 10만 원 써봤는데 30만 원이 벌렸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20을 써보면 거의 비례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올라가진 않고요. 또 올라가다가 멈추면 또 실험해보고 올라가다가 멈추면 실험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답이 나올 때까지 고쳐보면서 답을 찾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초기에 시작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고요. 근데 그 과정이 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잘 팔리던 제품이 오늘 안 팔리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사가 저희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 잘 팔리던 게 오늘 안 팔리면 오늘 또 뭘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바꿔보면서 소비자한테 맞는 이 핏을 찾는 과정이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걸 보실 때 가장 권장드리는 거는 매일매일 하시면 좋습니다. 매일매일 하시고, 근데 이제 매일매일 하기가 좀 벅차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주에 한 번 정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 이게 유지를 할 수 있고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경쟁사는 매일매일 데이터를 보면서 매일매일 고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주에 한 번씩 고친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고치는 회사가 주에 한 번 고치는 회사보다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케팅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뼈대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구조를 반복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데이터가 바로 이 CAC와 LTV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선 데이터를 굉장히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사실 이 2개만 보셔도 거의 대부분 다 볼 수 있기는 해서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잠깐 쉬었다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시간이 2시 한 12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시 20분까지 한 8분만 쉬었다가 요 내용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이게 로켓 런치 데이여가지고 이제 이게 식사하시고 또 배부르시면 사실 주무실까봐 제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안 주무시고 잘 들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게 3시 정도까지 강의를 좀 하고 Q&A 시간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쭉 나머지 설명들을 좀 드린 다음에 아무래도 마케팅이 이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에서 우리 업종은 어떻지? 우리 제품은 어떻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제 강의를 저희 녹화 중인데 제 녹화 중이다 보니까 조금 얘기 못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Q&A 때는 저걸 끄고 하면 조금 더 많이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따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쭉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 했던 내용에서의 핵심은 어쨌든 소비자한테 1등으로 인식돼야만 소비자는 산다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비용을 조금 써보고 결과 보고 비용 써보고 결과 보고 하면서 결국 비용 쓴 것 대비 수익성을 맞춰가는 거다라는 맥락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케팅할 때 이 데이터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데이터가 거창한 데이터는 당연히 안 보고요. 사실 마케팅을 할 때 데이터를 얼마나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 저도 저희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매출로 치면은 뭐 몇백억 이런 기업들과도 이제 일을 많이 해보면 사실 데이터를 그렇게 막 깊이 있게 많이 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이제 광고 시스템에 나오는 데이터 정도만 봐도 잘 해석하면은 충분히 뭐 몇십억, 몇백억 이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봐야 되는 특정 업종이 있거나 아니면은 잘못 보시는 경우에는 데이터만 보시다가 마케팅을 다 실패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실 때 제가 좀 권장드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것만 일단 봐도 대부분 볼 수 있다 인 건데요. 여기에 있는 요 CAC는 말 그대로 고객 획득 비용입니다. 우리 제품을 한 개 사게 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썼는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광고비를 100만 원 썼어요. 100만 원 썼는데 소비자가 100명이 샀다라고 하면 고객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10,000원 쓰신 거잖아요. 나눠보면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CAC는 획득 비용이고 LTV는 부동산 개념은 아니고요. 고객 생애 가치라고 해서 그 한 명의 고객이 우리한테 왔을 때 평생 얼마의 이익을 주느냐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 10만 원인데 원가가 5만 원이세요. 그럼 하나 팔면 5만 원 남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소비자가 그래도 두 번, 세 번은 재구매한다. 세 번 재구매한다. 라고 하면은 5만 원 곱하기 3 해서 15만 원이 LTV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일단 먼저 정립이 좀 필요한 이유가 결국 마케팅은 고객을 한 명 데려올 때 쓴 돈보다 그 한 명이 더 큰 이익을 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떻게 하면은 광고를 잘 운영해서 고객을 싸게 데려올 것인가,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한 번 온 소비자가 뭐 재구매를 하든 업셀링을 하든 누구를 소개하든 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내게 할 것인가, 이 활동이 마케팅 활동에서의 큰 두 가지 축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컬리를 보시게 되면은 컬리에서 요 빵이 회원 가입하면은 첫 주문 시 요 카스테라를 100원에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제 추정입니다. 추정을 해서 보기에는 결국은 이 빵 하나가 3,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걸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컬리는 돈이 많아서 잘 나가니까 사람들한테 빵을 뿌려가지고 돈 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고객 한 명당 단가, 그 다음에 LTV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 빵이 제가 얼마인지는 원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소비자 판매가가 3,000원이다 가정을 했을 때 이 빵의 원가가 1,500원이다 가정을 하면요. 실제 컬리 입장에서는 소비자 한 명 가입해서 구매할 때마다 1,500원 원가의 빵이 100원씩은 소비자가 내니까요. 한 명당 1,400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결국은 CAC가 1,400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컬리에서는 소비자 한 명을 데려올 때 1,400원씩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왜 이걸 계속하고 있느냐 라고 추정을 해봤을 때 한 명 데려올 때 CAC가 1,400원이지만 한 번 온 손님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면서 더 큰 이익을 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뭐 가서 물어본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파격적인 마케팅들, 배민도 첫 주문 시 3,000원 할인, 첫 주문 시 5,000원 할인 이런 부분들도 그 이면에 그런 분석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런 잘 되고 있는 기업들 마케팅을 벤치마킹 많이 하시잖아요. 벤치마킹 하실 때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게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것만 벤치마킹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그렇고 대부분 기업이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보고 길게 봐야 2주 보는 거다 보니까 2주 이상 계속하고 있으면 저거 잘하고 있는 거다, 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서 벤치마킹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저 CAC와 LTV 개념을 잘 이해해 보시면 좋고요. 우리 사업은 LTV가 얼마인가? LTV가 나오시면은 LTV보다
싸게만 손님을 사게 하면 된다. 이 전제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요약하는 차원에서 이거 하나를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조금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챕터가 이제 끝나는 건데, 제가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을 때 가장 먼저 취급했던 제품이 이 전기 매트 제품입니다. 이 전기 매트를 제가 저희 브랜드는 아니었고 총판을 저희가 이제 온라인 총판을 저희가 했었는데, 이 전기 매트를 출시할 때 그 과정들을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 제품을 저희가 이제 딱 받았는데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된 회사에서 이제 얘기가 좀 돼가지고 이 전기 매트를 좀 팔아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매트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팔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컨셉을 두 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가정용인데 좀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매트 이런 컨셉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이 제품의 스펙을 좀 봤더니 캠핑용 전기 매트보다도 스펙이 더 괜찮은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이 제품을 어차피 캠핑용이랑 가정용이랑 어떤 특별한 구분이 많이 있진 않다 보니까 두 가지 컨셉을 실험해보자 라고 해서 가정용 전기 매트 혹은 캠핑용 전기 매트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컨셉을 좀 병행하는 걸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런칭했을 때입니다. 2021년 9월 1일 날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처음 런칭을 했는데 고객이 한 16명 정도를 들어왔는데 저희 제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한 명 데려올 때 저희는 이제 이 클릭당 비용이 한 2,000원 정도 됐다 보니까 한 32,000원 정도를 썼는데 안 팔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다시 창업했는데 인생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막 고민을 이제 했었는데 이 1차가 돼서 좀 더 고객을 이렇게 마케팅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한 20만 원 가량을 하루에 쓴 건데 이게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틀 딱 해보고 제가 30만 원쯤 써본 다음에 이거 뭐 문제 있다. 가정용으로 팔기에는 제 예상이랑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파악이 된 거죠. 30만 원 써보니까요. 그래서 이때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 이 제품을 원래 기획했던 하나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캠핑 전기장판이나 캠핑 전기 매트 검색하는 소비자한테 한번 보여줘 볼까? 라고 해서 그 뒤에 캠핑 전기장판, 캠핑 전기 매트 쪽에 광고를 켜봤더니 상세 페이지에는 가정용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캠핑도 일부 쓸 수 있다. 조금 나와 있긴 했죠. 근데 광고비를 써봤더니 갑자기 이때부터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운이 좋게 한 번, 두 번 실험했는데 두 번째 실험에서 이제 매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상세 페이지에 가정용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고 캠핑용이 조금밖에 없다 보니까 캠핑으로 들어온 소비자들이 이제 아주 많이 구입하지는 않고 그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조금씩 고치는 거예요. 계속 고쳐서 캠핑장에 쓸 수 있는 기능들, 캠핑용으로 겸용으로 쓸 때 좋은 점들. 그래서 나중에 발전했을 때에는 캠핑집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 좋은 제품이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점점 상세 페이지 고쳐가면서 갔더니 저희가 초기에 런칭했을 때 매출 빵에서 컨셉 설명 넓히고 계속 고도화했더니 거의 한 2주 사이에 하루 매출이 한 28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처음부터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이 제품을 런칭할 때 런칭하니까 저희 자본금 중에 광고비를 한 3천 태워가지고 한번 대대적인 런칭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런칭하자마자 큰 돈 날렸을 겁니다. 근데 런칭한 이후에 조금 테스트 해보면서 가다 보니까 그 비용을 거의 손해보지 않고 매출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예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성장을 해서 20일 이후에 이제 1,400 넘기면서 이 브랜드가 안착을 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 브랜드는 총판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케이스를 한번 요약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조금 어둡게 지금 보이시긴 하는데 어떤 기업은 매출은 점점 커지는데 비용이 점점 줄면서 이 면적만큼의 이익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기업은 매출은 커지면서 비용이 같이 커져가지고 이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 거의 변하지 않게 계속 볼륨만 커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것도 사실 생존해 있으니까 나쁘진 않죠.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이런 구조인 건데요. 이거 마케팅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가면은 뭐 퇴직금도 쌓이고 이것저것 누적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더 적자가 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마케팅에서 나오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고객을 데려와서 한 번 온 고객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 번 온 고객을 락인시키고요. 그 다음에 락인된 소비자들한테 계속 재구매를 유도하고 친구 데려와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사세요. 이걸 반복해서 해야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락인된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늘면서 영업이익을 넓힐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손님을 데려와서 내 팬으로 만들고 그들한테 또 사게 만들고 입소문 내게 만들자. 이렇게 이제 되게 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마케팅에서는 결국은 한 번 온 손님이 재구매하고 입소문 내야만 광고비를 줄여서 더 큰 이익을 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특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은 고객을 한 명 데려오기 위해 쓰는 CAC가 죽어도 안 내려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진짜 뭘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해봐도 고객 한 명이 우리 제품을 사게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5만 원에서 더 이상 줄지가 않는다. 근데 우리 제품을 하나 팔리면 4만 원밖에 안 벌린다.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CAC를 건드는 거는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한테 온 손님이 한 명 와봤자 4만 원밖에 이익이 안 되는데, 이 4만 원을 재구매하게 하든 뭐 CRM을 하든 이벤트라든 뭐든 간에 그 4만 원을 8만 원까지 올릴 것이냐, 이걸 연구를 하면은 사업 구조가 안 나오던 기업들도 사업 구조가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 회사 마케팅이 조금 걸려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브랜드 중에도 친구 브랜드가 또 있는데요. 그 브랜드가 작년에 성장을 좀 많이 했다가 작년 말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갑자기 쭉 떨어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이 어려웠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단가를 줄이진 못했으나 이 제품을 소비자가 한번 왔을 때 더 많이 구매하게 하는 전략들을 써서 지금은 다시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마케팅에서는 많이 익숙하지만 해보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오늘 제가 딱 3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좋은데, 1등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CAC와 LTV,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CAC를 낮추고 LTV를 높일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앞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광고비를 썼는데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안 나오면 제가 바꿔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체 어떤 식으로 바꿔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은 그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는 크게 요 4가지를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설명을 드리면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예시로 그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 이제 도화역 앞에 그 배달 전문 치킨집을 창업한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치킨집이 가장 좀 친숙하실 수 있다 보니까 치킨집 예시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는 건데, 치킨집을 창업한 다음에 이 4가지를 가지고 한번 치킨집을 마케팅을 이제 고도화하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창업한 다음에 첫 달에, 그러니까 이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한다는 가정인 겁니다. 한다는 가정으로 봤을 때 전단지에다가 50만 원, 현수막에 50만 원 해서 총 100만 원 써봤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전단지 50, 현수막 50을 뿌려봤더니 매출이 500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100을 써서 500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팔린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달에도 또 100을 써봤는데 또 500이 팔렸다.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단계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요 4가지 변수를 가지고 한번 고도화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노출 효율인데요. 노출 효율은 우리가 지금 광고하고 있는 노출 방식이 효율적인지를 고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지에 50만 원, 현수막에 50만 원 썼잖아요. 그럼 전화 주문이 올 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물어봐서 전단지 보고 오셨나요? 현수막 보고 오셨나요? 물어봤더니 전단지 보고 온 손님 매출이 500 중에 400이었고 현수막은 500 중에 100이었다 라고 하면은 전단지의 양을 늘리고 현수막을 줄여서
구조를 맞추면은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매출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단지는 비용 쓴 거 대비 효율성, 로아스가 800%였으니까요. 전단지를 100만 원 뿌리면은 800이 팔리는 거고요. 200을 뿌리면 1600이 팔리고요. 근데 상권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늘지는 않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전단지는 50을 써서 뭐 100을 써서 800에 벌리는 매체니까 이건 유지한 상태에서 배달의 민족도 한번 해보시고요. 블로그도 해보고 유튜브도 한번 해보고 인스타 해보고 하면서 하나 테스트하면서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높은 매체를 방식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을 치킨집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걸 하면서 이걸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단지만 지금 뿌려가지고 한 200 써서 1000만 원 벌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전단지의 콘텐츠를 고도화해 보는 겁니다. 전단지에 있는 콘텐츠는 거기에 써 있는 글이나 사진이겠죠. 그러면 사진을 다시 찍어서 더 맛있어 보이게 찍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문구를 더 맛깔나게 쓰거나 해서 또 뿌려보는 거예요. 뿌려봤더니 이런 컨셉 문구에 이런 사진을 찍었더니 똑같은 전단지여도 전단지에 있는 사진과 글이 좋아지면은 전단지 본 사람이 더 많이 주문할 테니 전체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럼 콘텐츠 유지해 놓고 노출 전단지 유지한 상태에서 제품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할 땐 저거를 잘 손댈 수가 없기는 한데요. 플랫폼이거나 음식이거나 한 경우에는 메뉴를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 기존에 있던 치킨을 뭐 예를 들면 양념 프라이드만 팔았었는데 간장을 추가하거나 뭘 추가해보면서 똑같은 전단지에 똑같은 기법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메뉴의 매력도가 올라갈 때 얼마큼 더 팔리는가를 보면서 또 고도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포지셔닝인데요. 컨셉을 넓혀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치킨집 광고들 보시면은 그 치킨 프랜차이즈 광고들 보시면은 원래 치킨은 간식 아니면 술안주 쪽이잖아요. 근데 요즘 치킨집들 프랜차이즈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갈비맛 치킨 같은 것들은 애들 반찬으로 많이 또 광고를 합니다. 왜냐면은 상권은 제한되어 있고 소비자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광고비 500만 원 써서 2천만 원 팔리는 거에서 제한된 거예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컨셉을 추가하면서 한 달에 2번씩 안주로만 시켜 먹던 집에서 3번, 4번 시켜 먹게 만들어서 그 고도화를 하게 되면은 전체 매출을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대중적인 치킨집의 예시로 설명을 좀 드렸지만 뭐 이커머스를 하시든 뭐 플랫폼을 하시든 게임을 하시든 뭐든 간에 요 4가지 변수를 가지고 고도화해 가면서 운영하시게 되면은 그 체계적인 고도화가 되면서 단계별로 매출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뭐 하나를 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이런 겁니다. 뭐 5월 달에 우리 방문자가 3만 명이었고 매출은 광고비는 900을 써서 그 여기는 기준점이 이제 고객 한 명당 CAC입니다. 구매당이 아니고요. 그래서 CAC가 200원이고 구매자가 1000명이고 구매 전환율 3.3%의 매출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은 적자인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노출 효율을 좀 새로운 매체를 테스트해 보시거나 아니면 제품을 좀 바꿔보시거나 아니면은 콘텐츠를 좀 바꿔보시거나 아니면은 이 어떤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들을 뭐 치킨집 컨셉이었다고 치면은 술안주였다가 애들 반찬이었다가 뭐 다이어트였다가 이것좀 바꿔보시면서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 지표가 이제 제일 좋은 건 매일매일 좋아지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은 매월 지표가 점점 더 좋아지게 만들어서 쌓아가시다 보면은 비용 쓴 것 대비 수익성,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마케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4가지를 기억하시게 되면은 아까 저기 주최 기관에서 요청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요 강의 자료 중에 공유 가능한 내용들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변수를 보신 상태에서 마케팅을 공부하실 때 요 4가지 변수로 이해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브랜딩을 배우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새로운 걸 배우면 그 새로운 게 전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딱 배우시면은 뭐 브랜딩은 예를 들면 제가 정의한 브랜딩은
그 어떤 스토리를 입히거나 의미를 부여해서 매력도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저는 브랜딩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딱 공부해 온 다음에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치면은 브랜딩은 매력을 높이는 거다. 그러면은 브랜딩이 잘 되면 포지셔닝 쪽에서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이나 노출이나 컨텐츠가 동일해도 포지셔닝이 좋아지니까 곱하기 해서 좋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랜딩을 했더니 혹은 브랜딩을 해보셨는데 브랜딩이 잘 안 되면은 이게 네 가지 중에 이게 안 된 거구나. 그럼 우리랑 안 맞으니까 브랜딩은 뭐 그만해야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 만약에 뭐 요즘에 틱톡이 뜬다. 틱톡 마케팅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은 틱톡만 쓰면 모두가 잘 될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체를 보시게 돼도 틱톡이라는 매체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우리의 노출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채널 중에 하나니까 한번 틱톡을 테스트해보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하시면 되고요. 반응이 안 좋으면은 우리한테 안 맞는구나 라고 해서 딴 거 해보시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아니라 뭐 동영상이 요즘에 최고래 하면서 동영상만 와 하시다가 디지털이 최고래 디지털 와 하시다 보면 이렇게 중심을 잃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변수를 기억하셔가지고 해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볼 수 있어서 요 틀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가벼운 내용들, 조금 전 소프트한 내용들 뒤쪽에 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앞에까지 제가 구조 설명을 좀 드리느라 조금 이제 다소 머리 아픈 말씀들 좀 드렸는데 남은 시간부터는 제가 조금 심플한 팁 몇 가지만 설명을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건데요. 제가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마케터라고 하면은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뭔가 센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느낌이요. 막 트렌디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막 감각적이어야 될 거고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케팅을 처음 시작할 때 거울을 보면서 저는 약간 굳이 따지면 제가 느꼈던 제 학생 때 제 이미지는 모범생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막 특이한 센스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엄청 센스 있거나 뭐 엄청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센스 있어 보이는 거랑 실제 마케팅에서의 엣지를 만드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센스 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트렌디해 보인다고 해서 소비자가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엣지,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감각은 그 사람이 만든 컨텐츠나 글이나 영상이나 무언가를 봤을 때 센스 있어 보이는 애가 아니라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떨 때 소비자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돈을 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 연구했던 것들 중에 이렇게 공유하기 가장 좀 적합한 한 가지를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책 보다가 알게 된 내용을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하버드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 행동의 95%는 무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인 구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 사야지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합리화하거나 다시 고민하거나 하는 케이스가 많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구매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구매 동기를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현주님 저의 왜 팔리는가라는 책을 제가 이제 갖고 온 건데요.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1000가지의 구매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이 중에 3가지의 절대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자극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무의식적으로 이거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제가 이런 사진들을 가져온 이유가 일단 저희 집에서도 저희 와이프가 하여튼 옷을 이제 자꾸 사려고 해요. 특히 이 환절기 때요. 그래서 왜 옷을 또 사냐라고 하면은 우리 집에 없는 새로운 패턴의 옷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를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새로운 차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 뉴스에서 보면은 괜히 한번 타보고 싶고 괜히 한번 사보고 싶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런가를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절대 동기 중에 첫 번째가 새로움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내가 못 봤던 요만큼만 새로운 게 있어도 일단 사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동네에 식당이 생기면 한번 가보시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있다가도 새로운 게 있으면 하나 사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든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드시거나 컨셉을 잡으시거나 뭔가를 할 때 기존에 없던 약간의 새로움이 들어가 있으면 소비자가 거기에 많이 마음이 움직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식당을 가보면 어떤 식당은 줄을 서 있고요. 어떤 식당은 손님이 외부에서 보기에도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줄 서 있는 식당이 맛집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 IT 타워 건너편에 있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나가시는 길에 봤더니 줄이 한 30m 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들 대표님들은 아마 가볼까? 가야지 마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이게 두 번째가 위험 회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회피되어 있는 게 있으면 사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선택한 맛집, 누적 판매 뭐 17차 완판, 누적 매출 1000억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이게 이미 많이 팔려 있고 많이 검증되어 있다. 안전해 라는 걸 표현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사고 싶어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데요. 경쟁 승리입니다. 이걸 사면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거나, 사람들 기준은 다릅니다. 잘나 보이든 젊어 보이든 예뻐 보이든 돈 있어 보이든 혹은 검소해 보이든 뭐든 간에 저걸 사면 내가 내 주변보다 우위에 쓸 수 있다라는 게 자극이 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사고 싶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딱 기억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요. 그 허니버터칩으로 외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허니버터칩을 처음 본 게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허니버터칩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저는 허니버터 맛이라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허니버터 맛을 일단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처음 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걸 한번 사보려고 편의점에 가면 없어요. 저게 매진돼 가지고요. 혹은 줄을 서 있거나.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첫 번째 허니버터 맛이라는 새로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 편의점에 갔더니 줄을 서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맛있는 거다. 먹어봐야 되겠다.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시엔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인데 저희 직장에 있던 동료 중에 허니버터칩을 구한 사람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반드시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 이거 샀다, 구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경쟁 승리까지 딱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허니버터칩 기억하시면 좋고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포켓몬빵 보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좀 이게 단어가 헷갈리실 수도 있다 보니까 포켓몬빵, 허니버터칩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엄청 트렌디해 보이거나 엄청 센스 있어 보이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소비자가 봤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기획하느냐가 핵심인 건데요. 거기에서는 저 새로움, 경쟁 승리, 위험 회피 저 세 가지 요소가 경쟁 제품과 경쟁사보다 우리께 더 우위에 있게 느껴지면 소비자가 1등으로 인식하고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컨셉을 접근하실 때도 경쟁자보다만 새로움, 경쟁 승리, 위험 회피에서 우리가 우위에 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이건 조금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설명드리면은 얼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B2C 쪽만 설명을 좀 드렸는데 남은 한 5, 6분 시간 동안에는 제가 혹시 B2B나 B2G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B2C인데도 B2C 사업이시지만 가끔 B2B 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B2B나 B2G 업종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쓰시면 좋을지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마지막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B2B나 B2G 쪽 마케팅에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B2B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가시죠.
영업을 가신 다음에 회사를 소개하고 명함을 주시고 나면은 반드시 거래처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서 이 회사가 좀 멀쩡한가, 이 회사가 좀 신뢰할 수 있는가, 이 회사 사기꾼은 아닌가, 레퍼런스 어떤가부터 해서 명함을 주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요. 그랬을 때 우리 회사에 대한 마케팅이 잘 되어 있으면은 신뢰가 쌓여서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의 어떤 그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게 B2B는 중요합니다. 열심히 영업 다닐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외부에서 거래처에서 전화 문의가 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B2B랑 B2C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저희 회사가 원래 이제 회사명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바뀐 건데 저희 회사 검색을 하면은 검색 광고를 통해서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주요 뉴스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를 만난 고객분들이나 저희를 만난 어쨌든 뭐 기업분들은 저희 회사명 검색을 했을 때 홈페이지가 잘 나오고 기사가 잘 나오고 정보가 잘 나와 있으니까 저희 회사랑 거래할까 말까 고민하실 때 그래도 그 신뢰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데요. 그 제가 사례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 이 제품은 교반기라고 하는 약간 그 기계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게 뭐냐면요. 그 이렇게 대량으로 뭔가를 섞을 때 쓰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은 당연히 B2B잖아요. 근데 마케팅을 하시면은 이걸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내는 방법들을 좀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데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이 교반기를 검색하는 사람이 요 제가 조회할 당시에 한 달에 한 5천 건 정도의 검색량이 나옵니다. 이 교반기가 보통 단가가 싼 거는 제가 알기로 50만 원 정도 하고요. 좀 비싼 거는 한 몇천만 원까지 합니다. 그러면 왜 교반기를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달에 5천 명씩 검색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요. 공사 현장이든 어느 기업이든 뭐 어딘선가 교반기를 사야 되는데 아는 거래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검색해 보는 거죠. 검색해 본 다음에 두세 군데 연락해서 견적 받은 다음에 계약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에 지금 5천 건 정도의 교반기 검색을 이렇게 소비자가 하고 있으면 여기에 교반기 검색할 때 우리 제품이 홈페이지가 이렇게 딱 나와주면은 이걸 통해서 클릭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전화 문의 오면 계약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B2B나 B2C 쪽도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좋은 게요. 원래는 이런 광고가 그 비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저 2등 할래요 하면은 클릭당 70원 시작인데 누가 3등 기업이 제가 2등 할래요 라고 하면은 80원으로 바뀌면 순서가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광고는 이 클릭당 비용이 거의 적자 보기 직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B2B 쪽은 B2B 쪽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마케팅을 깊게 막 하시지 않다 보니까 이 광고 비용이 무지무지 싼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광고비를 보통 30만 원, 50만 원 정도만 써도 수천만 원씩 계약되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히토류를 이제 마케팅을 한다. 가정을 해보면 이거 원자재에 근접한 건데 저는 원자재도 네이버 검색량이 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뭐 주식이나 이런 변수 때문에 조금 더 섞여 있을 수는 있으나 히토류 검색량이 한 달에 한 5천 건 되고요. 저기에 히토류 공급하시는 회사가 노출되면은 또 비용 쓴 거 대비해서 수익성이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B2B나 B2C 쪽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마케팅이라는 게 꼭 B2C 이외에도 B2B나 B2G에 활용이 됐을 때 영업사원 한두 명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참고 삼아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나지고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혹시 나중에 마케팅을 더 공부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그 사실 마케팅을 어떻게 배우나요? 라고 하면 딱 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권장드릴 수 있는 방법은 책을 많이 보시면서 실무를 많이 해보시면은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책들이 저희 회사에서 약간 필독 도서처럼 보고 있는 책이어서
이런 책도 한번 마케팅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무리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마케팅은 뭐 대기업 쪽은 조금 생태계가 다르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에게는 결국은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을 내는 게 마케팅에서의 좀 핵심이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는 1등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CAC와 LTV 분석을 통해서 계속 비용을 조금씩 써보면서 어떤 방식이 우리한테 맞는지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치킨집의 A씨처럼 포지셔닝, 제품 매력, 노출 효율, 컨텐츠 이 4가지 변수를 계속 이것저것 바꿔보시면서 계속 답을 찾아가면은 마케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게 구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모르는 것도 많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중에 왔다 하시는 부분들만 잘 이렇게 흡수하셔가지고 하시는 사업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혹시